안녕하세요. 건기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반려견들 공격성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귀청소, 눈곱대기, 칫솔질, 또 뭐 있어요. 앞발 뭐 잡거나 발톱 깎을 때, 요럴 때 왜 공격적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좀 이상하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조그말 때부터 눈곱을 떼줬어요. 2개월 때부터 떼줬어요. 조그말 때부터 이쪽 귀 밖에 때가 묻으면 뭔가 뭐 탈지면이나 뭘로 닦아줘왔어요. 조그말 때부터 발톱을 깎아왔어요. 근데 얘는 알아요, 반려견은. 이게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커더니만은 이렇게 하는데 악! 이래요. 처음에는 바로 물진 않죠. 이렇게 살짝 떼게 겁만 주죠. 근데 얘 왜 이래? 가만히 있어 좀 이러고 하고 또 닦았는데 어느 순간 악! 이래요. 악! 실제로 물죠. 우리가 하는 행위가 강아지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반려견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걸 자주 해왔기 때문에 귀에 면봉을 닦아도 위험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괴롭히는 거 아닌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도권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부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얼굴, 요 외부 기관 있죠. 귀, 눈, 뭐 입, 요 턱, 앞발, 여기 부분에 관련해서는 함부로 접촉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접촉이라는 게 아주 좋은 할기만이 아니라 이런 것 같으면 가만히 있죠. 하지만 어때요? 어떤 신체에 뭘 하더라도 자극이 일어납니다. 누르는 자극, 이렇게 누르고 땡기고 찌르고 땡기고 하는 자극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무례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요? 일부 강아지가 5개월 미만에 해요. 근데 대부분은 5개월에서 8, 9개월 사이에 이 행동이 일어납니다. 나한테 질타하지 마 라고 가르치죠. 왜냐? 주도권이 생겼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했는 행위, 너가 원한다면 다 해줄게, 네가 하는 대로 다 맞춰줄게, 말로만 하지마! 근데 행위는 어때요?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주도권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실제로 타격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강아지가 물면 이런 분들만 해. 스트레스 받아서. 뭔 스트레스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해줬는데 이거 하면 잘했어라고 간식까지 주고 아이고 착한 애라고 좋은 작을 계속 좋았잖아요. 눈곱 한 개 떼고도 큰 거 안 했는데도 아이고 착해라고 하고 어디 이뻐라고 간식도 좋았어요. 무슨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럽니다. 걔가 사람을 물면 무조건 스트레스 반응. 우리가 강아지의 시그널을 못 읽어가지고 얘가 물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캐치 못했기 때문에 문다. 캐치하든 안 하든 가죽을 문단 말은 뭐예요? 가족한테 힘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내가 나한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스트레스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 짜증나게라고 하고 있는 아주 버릇없는 그런 사람도 그러면 버릇없고 이 사람 나 무인이네 큰일 나겠는데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강아지가 이러면 깨물으면 스트레스 받는구나. 스트레스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걸 계속 해왔는데 걔가 모르겠어요.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 용납 안 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돌려요?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이에요. 간식 준다고 되진 않습니다. 어린 강아지들 또는 일부의 개들은 발톱 깎을 때 예민하게 또 눈곱 때 예민하게 물어요. 기타를 예민하게 물어요. 일부의 강아지들은 간식 조건하로 완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불가능합니다. 왜? 이거부터 좀 못하게 해놓고 간식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개들이 생각은. 하지만 어떤 애들은 간식을 아주 좋아하는 애들은 이거 먹자. 이거 가만히 있어봐. 모르겠다. 먹고 하자. 계속 하다 보면 하나로 연결돼요. 귀에 들어오는 면봉 조각과 이거 하나 어지간히 참을 수 있으면 이거 먹고. 하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먹고 있는데도 이래. 그래서 둔감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케어할 때 공격성은 둔감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어요? 제가 2년 반 전에 만들었던 제 채널에서 경남 채널에서 말씀드린 내용,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 주도권, 주도성, 주도행위라는 걸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주도권이란 말은 뭔가 하면 우위성하고 주도성은 조금 다릅니다. 주도성은 뭔가 하면 가족 또는 가정 내에서 얘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 이런 거 빼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는 것들을 주도권 또는 주도성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위건성이나 우위권 이런 말은 뭔가 하면 통제를 가하는 그 힘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위성이라 그러죠. 그 행위를 표출하는 걸. 그래서 주도성, 주도권을 뺏긴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집에 가면 일절 가족을 공격하거나 겁을 주지 않는 개들이 있고요. 또 할아버지들이 혼자 살면서 할아버지 기른 개들 할아버지한테 공격성이나 겁을 주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도권을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가족을 겁을 주거나 물거나 손님 오는데 막 짖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집에 가보면 어때요? 강아지 기르는 가족들이 아주 단호합니다. 왜 버릇없는데 허용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사람 엄청나게 귀찮게 하네? 하지 말라고 화를 내요. 이렇게 기른 강아지 주도권이 안 생기죠. 조심해야 돼. 가족들한테 무리하면 안 될 알아채죠. 할아버지들 기른 개는 어때요? 할아버지는 관심을 안 줘요. 우리처럼. 강아지 때부터 그래요. 강아지 조그마니까 아유 이놈 자식 이러고 웃기만 해요. 온다고 매달 어떻게 에이 지가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잘 만지지 않고 놀아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센 개와 흡사한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 일상적으로 많은 가정들 어때요? 기분 좋아라 기분 좋아라 해줄 거 없나 놀아줄 거 없나 이것만 궁리해요. 얘한테 뭔가 사다 줄 거 없나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거 좋다던데 이거 한 개 사주자. 우리 가족한테 쓰는 돈보다 강아지한테 쓰는 돈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한테 좋다고 생각하고 갖다 주고 사주고 하는 용품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강아지에게 좋은 것보다는 뭐 불필요한 것들이 많죠. 의미 없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행위적으로 강아지한테 계속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주도권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아지에게서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왔던 거 다 차단하면 돼요. 해왔던 거 다. 어린 강아지라면 당장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 10가지 얘한테 이거 너무 헌신적으로 했는데 아니면 만만하게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은 걸 허용했는데 한꺼번에 다 차단해가 가도 돼요. 근데 이미 사춘기가 넘었어요. 5개월, 6개월 넘었어요. 한꺼번에 하다가는 강아지가 참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라주면 돼요. 이번 주에는 요거 안 해줘. 안 해줘 또는 얘가 나한테 하려면 거부하겠어. 다음 주는 요거, 그 다음 주 요거. 계속 하다 보면 10개 없어지겠죠? 아주 온순해집니다. 근데 얘는 이미 3살 넘어가지고 우리 막 물을 제끼고 밀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심하면서 더 세분화해요. 10개를 30개로 나눠요. 더 토막을 내 토막을. 얘가 느낄 때 화나지 않도록 아주 짧게 해서 1주, 2주 간격으로 계속 안 하고 나한테 하려면 그걸 거부해요.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뭘로 막을 수도 있고 이걸 냅다 일어서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걔가 화나거나 과반응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못하게 해보세요. 주도권은 우리가 참고 허용하면 계속 유지되고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있게 야금야금 우리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계속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행위를 멈춥니다. 우리 의사 관계없이 마구잡이 하던 행위 다 멈춰놔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나한테 뭔가 가하지 못해요. 공 던져, 턱을 땡겨, 집에 들어올 때 왜 이제 왔어? 아니면 나갈 때 왜 혼자 가지 마, 문 열어.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평관계가 되어버렸죠. 이미 수평관계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범위에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는 강아지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